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학기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강의를 맡은 백희영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좀 매우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는 대면으로 시험을 보게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수업은 아마도 이번 학기 내내 이 수업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이제 아마 중간고사를 볼 때쯤 뵙게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하는 수업이지만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교과목, 그 다음에 뭐 과제 및 교재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순서에 서 나가는지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교재 1장 이제 사회복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해의 길이라고 하는 1장의 일부분만 이번 주에는 나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1장의 일부분과 2장의 일부분 해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업에 대한 소개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인사드렸습니다. 저는 이번 학기 여러분들에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과목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저의 이름은 백희영입니다. 아마 저를 다른 수업에서 만나셨던 분도 계신 것 같고, 이번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다시 만나 뵙게 되는 분들은 너무 반갑고, 또 이번에 처음 뵙는 분들은, 분들 역시 반갑습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교과목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동학을 배우셨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교과목들을 통해서 조금씩은 아마 들었었던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행동을 다루는 또는 사회환경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이해하고 또 그것들을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교과목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입니다. 제 이름은 백희영이고요. 제 연락처는 이제 여기 보여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 메일 주소입니다. 혹시라도 이제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질문 사항이 있으시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뭐 문자로 하셔도 좋고 카카오톡도 좋고요. 그다음에 메일을 통해서 뭐 연락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스노보드가 우리 이제 이 클럽을 통해서도 이제 질문 가능한데, 예, 또 다양하게 또 그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공부하시면서 어려운 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아마 이번 학기 내내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딱히 대면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공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모든 교과목들이 아마 9월 한 달 동안은 이렇게 무조건 비대면으로 진행될 것이고 토요일 날 진행되는 수업들은 제가 알기로는 비대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그것 역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이제 이 교과목은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하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과목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자 하시는 분들, 사회복지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사회복지 관련된 교과목들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사회복지 개론이죠. 그 다음에 교과목의 순서상 그 다음에 다루는 교과목이 사회복지 개론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렇게 먼저 기본적으로 다룹니다. 사회복지 개론은 사회복지란 무엇이냐, 또 사회복지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사회복지가 전개되는 다양한 그런 어떤 실천 현장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간략간략하게 소개를 하는 거죠. 사회복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그걸 통해서 사회복지가 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 그렇다면 사회복지가 뭐죠? 사회복지는 여기 이제 제가 또 썼지만,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전문직이에요. 그쵸? 그래서 인간의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한 전문직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교육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보건의료, 뭐 심리, 종교, 뭐 다양한
그런 분야들이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봉사하는 전문직이에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돕고자 하는 네, 그런 전문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문제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해결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할까요? 자, 그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어감이 조금 저는 사람이 좀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하면은,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무슨 뭐 되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은 되게 지금 하던 것도 되게 잘 못하게 되고, 뭔가 사회적 기능도 좀 떨어지기도 하고, 뭐 삶의 수준도 조금 막 되게 좀 낮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사는 게 되게 힘든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런 문제에 우리가 부닥쳤을 때 뭔가 나서서 그런 문제를 같이 해결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전문직인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보다 나은 그런 삶의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그런 봉사 전문직들이 바로 뭐 사회복지를 비롯한 보건, 의료, 교육, 심리, 종교와 같은 그런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도 이제 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사회복지는 이제 다시 한번 또 얘기하면 사회복지는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회복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배우게 되는 다양한 전문적인 지식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실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실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들의 욕구를 잘 이렇게 채워주고 또 예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해결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욕구를 해결하는 걸 통해서, 그들이 적절한 사회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그런 원조 전문직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를. 자, 사회복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누구를 도와주느냐.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가 사회복지에서 돕고자 하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이라고는 안 하지 보통 클라이언트라는 말을 써요. 클라이언트. 대상자 또는 요즘에는 당사자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대상자 클라이언트보다 당사자라는 용어가 훨씬 더 주체적인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당사자라는 표현도 요즘 많이 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사회복지사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을 돕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행동하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느끼지? 이 사람은 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이 사람의 지금 어려운 게 뭐지? 어떻게 뭘 해결해 주면 좋지? 이런 것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그 사람, 이 사람이 느끼는 어려움이 뭔지, 이 사람이 어려움을 느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학교에서는 어떻게 생활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족들과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도와주는 전문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행동들. 자, 여러분 행동에는 단순히 행동만 있는 게 아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 이런 모든 것까지 포괄하는 게 인간 행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는 뭘로 나오냐면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타내 보이는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행동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또 하나, 인간의 행동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 즉 문제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그런 행동에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인 환경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그 사람이 학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직장은 어떤지, 지금 사회환경, 막 코로나 때문에 다 너무 힘들잖아요. 이러한 사회적인 환경이 인간의 행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길래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길래 저렇게 문제의 행동 혹은 저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지라고 우리는 파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에서 인간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와 욕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와 욕구에 영향을 미치는 건 그 사람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이라는 거죠. 즉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건 또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들, 그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인간에 대한 온전한 행동은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인간의 행동은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적인 환경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가 돕고자 하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학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은 굉장히 기초가 되는 그런 지식으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간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게 될 때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 아동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뭐 노인분도 계실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자, 그분들을 이해하는데 그런 어떤 좋은 그런 이해하고 또 그들을 돕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 역량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교과목 자체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사회복지에서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욕구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와 욕구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의미예요. 욕구가 있다는 거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있다는 건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및 문제를 확인하고 이거를 해결해 줌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 이게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을 잘하기 위해선 누구를 이해해야 한다?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의 뭐를 보고 인간을 이해한다? 행동을 보고 이해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보편적인 이론들을 학습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동과 성인은 분명히 다른 행동을 하죠. 같은 행동이라도 그 행동의 의미는 되게 다른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래요? 발달적 관점에서 설명될 때 그 시기마다 보이는 공통된 그런 보편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아동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들, 행동들, 성인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특징들, 행동들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런 인간은 이렇게 발달하고 이렇게 성격이 형성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발달 단계마다도 보편적으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발달적 관점에서도 인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다양한 심리학 이론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그런 어떤 연령별 구분에 따라서 또 인간의 공통된 그 연령에 맞는 공통된 특징들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배우는 거는 이렇게 세 파트예요. 인간 행동 이해하기 위한 이론, 그 다음에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 세 번째, 발달적 관점에서 인간 이해, 즉 발달 단계 구분하여서 그 발달 단계에 대한 특징들 설명,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고 하는 교과목은요, 기본적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다양한 이론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야지, 인간은 이렇대, 라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호세 이전의 경험이 되게 중요하고, 그게 성인이 된 다음에도 그 경험들이 잘 바뀌지 않아서 우리의 성격을 형성한데, 그래서 만호세 이전에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뭐 이런 것들, 프로이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론을 통해서 인간의 행동을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했지? 언어학자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 이론에 의해서 보면 이 행동은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 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통해서 배우는 많은 그런 이론들은 대부분이 이제 심리학에서 가져온 이론들이에요. 사회복지에서의 고유의 그런 이론들은 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사회복지 영역에서 굉장히 고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복지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 여러 분야에서
만들어진 이미 있었던 이론들을 보다 이제 얘를 좀 이렇게 잘 조합을 하여서 사회복지 실천에 활용되는데 가장 적합하게 만든 이론이 바로 생태체계 이론. 그래서 생태체계 이론은 여러분들 브롬펜 브루노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만든 이론인데요. 인간 행동이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환경 체계들에 대한 특성들, 이러한 환경 체계가 있고, 이러한 환경 체계는 인간이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또는 환경이 이 인간에게 잘 조화가 되기 위해서 서로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며 어떻게 서로 기능을 하고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한 이론이 생태체계 이론이에요. 자, 이 책의 이론을 여러분들이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 생태체계 이론을 잘 이해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이제 이 여러분들이 자신의 특성이라든지 나의 행동이라든지 내 행동이 왜 이렇게 형성됐을까? 내가 왜 이런 성격이 형성됐을까? 어떤 시기에 나의 그런 어떤 환경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을까?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보고 분석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달 단계들은 따른 다양한 이제 특성, 그렇죠? 뭐 영아기의 특성, 영아기 발달과 그다음에 유아기의 특성, 유아기 발달과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혹은 중년기, 노년기 이렇게 태아기부터 시작해서 8단계 발달 단계를 우리가 쭉 거치면서 인간은 성장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다면 각각의 시기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또 이루어야 할 발달 과업들이 무엇이 있는지 만약에 이제 그 시기에 아이들이나 그 시기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부적응적인 문제를 보인다면 그건 왜 그런 건지 원인, 현황, 대응책은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은 단순히 이제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우리가 배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적용해 보고 현재 이런 사회 문제에 이런 인간 행동을 적용해 봤을 때 어떻게 우리가 사회복지적인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떤 서비스가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지 그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래서 교육 목표는 우리가 이 과목을 배우고자 하는 목표는 첫 번째, 인간 행동에 대한 이론 이해, 이걸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한번 적용해 보죠. 뭐 프로이드 이론은 사회복지 실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에릭슨 이론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태체계 이론 아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체계 이론을 비롯한 이제 다양한 이론들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내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한번 이거 과제거든요. 과제를 통해 설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과목에 대한 대략적인 얘기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네, 교재가 옆에 나오죠.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이게 주 교재예요. 그래서 최옥채, 박미은, 서미경, 전석균 선생님이 쓰신 2020년 본이고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출판사입니다. 구입하시고 제가 매 주차별로 PPT는 제가 항상 이렇게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것도 참고해 보시고 웬만하면 교재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이 교재는 처음 써보는데 이번에 이제 조금 변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배들 책을 저는 갖고 쓸 거예요 하면은 여기 6, 7, 8장은 여태까지 소개 안 된 챕터들이거든요. 요번에 새롭게 나온 챕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받아서 본다면 아마 6, 7, 8장의 내용은 없을 거라는 거고요. 아무튼 구입해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제는 이제 2주차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제 과제에 대해서 저기 이클럽이나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공지를 하거나 수업 시간에 영상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과제명은 그거예요. 나에 대한 분석 보고서. 생태체계 이론을 적용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체계가 있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성장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나라는 사람이 되기까지 나에게 영향을 미친 다양한 환경체계들 파악하시고 그 체계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어? 현재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는지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생태체계 이론을 기본으로 적용하시되 내가 성격이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뭔가 나를 좀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이것 말고 뭐 아들러 이론이 조금 맞는 것 같다. 뭐 아니면은 뭐 에릭슨 이론이 좀 맞는 것 같다. 아예 프로이드가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같이 접목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제출은 15주차 기말고사 보시는 날 가져오셔서 제출하시면 돼요. 메일로 보내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우리 미래교육원 여러분들 계속 이제 수업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다 제출을 어, 직접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뽑아가지고. 네. 자,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중간고사 30점, 기말고사 30%.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뭐 서술형, 단답형, 사지선다, OX 다양하게 낼 겁니다. 자, 기말고사, 중간고사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대면으로 봅니다. 비대면 아니에요. 이제 이때 이제 저랑 얼굴 한번 뵙겠네요. 네, 과제물은 10점. 아까 얘기했던 과제물 15주차에 내시면 되고, 퀴즈는 봐서 제가 기말고사 볼 때 퀴즈 같이 5문제, 5%니까 그거 낼 거고요. 수업 참여도는 뭐 적극성, 성실성 뭐 이런 것들 해서 5%, 5점이에요. 출석은 20점입니다. 시험은 모두 대면 수업, 대면 시험, 수업은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매주차 이게 이제 지난 학기에는 이런 게 구체적인 공지가 안 내려왔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매주차 75분 이상의 수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하면은 OT하고 이제 막 우리 뭐 할 거다 이런 거 막 쭉 설명하고 끝나는데 이제 이게 영상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의 한 70분, 오늘은 70분 정도 이제 수업을 하는데, OT만 가지고 70분 수업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주차, 그러니까 1장, 2주차에 하는 1장,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해의 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제가 한 일부분을 오늘 조금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2주차에 하는, 2주차에는 다시 이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의 길 나머지 마무리 부분을 조금 하고, 플러스 정신역동 이론 중에 프로이드 이론의 일부분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는 이렇게 융과 프로이드 융의 이론을 쭉 하고 아마 4주차부터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마 진행이 쭉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수업은 1장 내용을 조금 하고 다음 주에는 1장 내용과 그 다음에 2장 정신역동 이론 중에 프로이드 이론의 일부분을 하게 된다는 거 잠깐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과 관련된 PPT 자료는 제가 이클럽에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다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방 만들어서 카톡에다가 제가 이제 PPT 이런 거 다 업로드 올려드리거나 뭐 그런 방법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차별로 출석 대책 과제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오늘 수업 들으시면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수업 관련된 과제 쭉 여러분들 푸셔야 돼요. 그 퀴즈 같은 거죠. 뭐 그런 것들 몇 문제, 한 세네 문제 정도 제가 내드릴 거예요. 그럼 그거 푸셔서, 매 주차 있어요. 매 주차 그거 모으셨다가 저 만날 때, 중간고사 때, 혹은 기말고사 때 저에게 주시면 되고, 네, 꼭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뭐 퀴즈라든지 뭐 PPT라든지 이거는 이클럽 혹은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물은 이클럽에 제가 이거를 이제 주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 하시면 보실 수 있게 그렇게 영상 주소를 만들어서 올려놓고 카카오톡에도 제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은 제가 강의 영상은 여러분들 토요일 날 수업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 주차별로 이제 오늘은 교과목 소개 및 일장 내용 일부분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일장 내용과 그 다음에 정신역동 이론 일부분을 하고 3주차는 이제 프로이드 이론 마저 그 다음에 융의 이론 이런 것들 하고요. 4주차는 정신역동 이론은 4가지가 있어요. 프로이드, 융, 에릭슨, 아들러 이렇게 4개 이론이 정신역동 이론이거든요. 네, 그 중에 두 번째 에릭슨, 아들러의 이론을 다룰 거예요. 4주차는 5주차는 이제 행동주의 학자들 파블로프, 스키너, 반두라
자, 6주차는 인본주의 이론. 머슬로우라든지 로저스의 이론들을 우리가 다뤄볼 거고요. 자, 이제 1주부터 쭉, 2주부터죠. 여기 있네요. 2주부터 여기까지 6주차 이론까지가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주차부터 나오는 게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예요.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자, 사회환경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7주차에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구조적 관점과 갈등적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이론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인 구조 관점, 갈등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여기까지 내용을 마친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좋아 보겠습니다. 자, 8주차는 중간고사고요. 9주차에는 이제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서는 이 구조 기능론이나 갈등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되게 거시적인 관점이라면 상호작용 이론, 뭐 교환 이론, 차별 이론 이런 거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약간 미시적 관점이에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미시적 관점은 그런 거예요. 요거 이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다음에 이제 쭉 수업 시간에 이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이런 이제 관점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생태체계 관점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까지가 사회환경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들이었어요. 11주차부터는 이제 쭉 이제 발달에 대해서 합니다. 그래서 11주차에는 발달에 대한 발달이 뭐냐? 그러니까 발달을 설명하는데 되게 대표적인 이론들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뭐 애착 이론이라든지 뭐 피아제 이론, 비고츠키 이론이 뭐 이런 것들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2주부터는 여러분들 12, 13, 14주 차부터는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거냐면 발달 단계를 쭉 이해하시면 돼요.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발달, 12주차, 13주차는 아동기, 청소년기 발달, 14주차는 청년기가 성인기예요. 장년기는 중년기라고 합니다. 노년기 발달을 이해하시게 돼요. 자, 여기까지 쭉 발달 이해하시고 이제 15주차에 기말고사를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이런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어렵거나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안 가거나 하시는 거 있으시면 언제라든지 저에게 메일이나 문자, 이 클럽을 통해서 톡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언제라도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교과목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치고요. 다음번에 이제 수업부터는 아마도 이렇게 제가 제 얼굴이 나오는 그런 수업은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얼굴이 나오면 이상하게 조금 약간 긴장이 돼가지고 강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혹시 몰라서 이제 혹시 이제 또 제가 또 여러분들이 저를 잊지 않을까 이제 걱정이 되는 순간에는 이제 한 번씩 이제 얼굴 내밀고 수업은 하긴 할 텐데요. 웬만하면 이제 강의 영상을 이제 녹음을 된 거를 여러분들께 올려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해주시고요. 이제 이어서 OT는 이거로 마치고요. 이어서 1장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해의 길 일부분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마칠게요. 자, 이제 이어지는 강의도 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지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